따라가기도 힘듭니다. 제가 이제 안 할게요. 공천받기 힘든 거예요. 아, 예. 네네. 공천은 포기하겠습니다. 공천 포기한다고요? 네.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서빙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습니다. 뚱커벨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뚱블리 정상근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습니다. 무게 있는 퀴즈 내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무거운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무게 뉴스 뭐예요? 네, 첫 번째 뉴스는 보수 통합. 몇 킬로짜리입니까 뉴스가? 102.5kg. 102.5kg. 네. 예. 백두급입니다. 보수 통합 삐걱된다. 네, 백두장사급. 네. 백두장사급. 그렇죠. 무게 백두장사급 뉴스다 이거죠. 그렇죠. 네. 혁신통합추진위원회 보수통합위에서 이제 만들어진 기구인데 하여튼 뭐 분위기가 뭐 나오는 얘기 보면은 잘 굴러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둘이냐 모두냐인데 자유한국당에서 김형호 전 국회의장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선임을 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아니 통합이 일단 적극적으로 새 보수당하고 자유한국당 사이에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혁신통합추진위원회에서는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과 새 보수당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곤란하다. 왜냐하면 이렇게 될 경우에 다른 시민사회 세력이나 다른 정당 쪽에 그러니까 통합추진위원회에 참여하는 다른 세력 쪽에서 반발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혁통위 자체가 좀 무게감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안 될 일이다. 네. 이렇게 하면서 분위기가 싸늘해지고 있다는 거죠. 갑분싸됐다. 네. 자 정상근 기자. 네. 새로운 보수당, 새 보수당은 자한당하고 이제 1대1 기구를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다른 당하고는 얘기하지 말고 맞습니다. 우리 둘만 하자. 뭐 둘끼리 하자. 네. 둘이서만 얘기를 하자. 딴 데 뭐 뭐 이런 필요 건데. 있냐 우리끼리만 하자. 네, 그래서 지난 15일에 하태경 새보수당 책임대표가 효율성 있고 이제 진정성 있는 논의를 위해서 양당 간 대화 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자유한국당과 양자 테이블 마련을 요구했는데요. 그리고 오늘 하태경 대표가 다시 이 얘기를 하면서 자유한국당이 답변을 거부할 경우 이 새로운 보수당은 한국당을 통합 반대 세력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우리도 중대 결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중대 했습니다. 결단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혁신추가 거기에서 빠지겠다 뭐 이를 암시하는 거 아닐까요? 네, 뭐 지금 혁신추랑 자유한국당 사이에, 새로운 보수당 사이에 좀 관계가 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네. 지금 새로운 보수당 쪽에서는 이 혁신추의 이 박형준 위원장을 내려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계속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새 보수당에서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한테 그 통합의 3원칙 네. 강 건너서 물 건너고 강 건너서 그렇죠. 새집 짓자. 보수 재건 또는 그거를 통합의 3원칙이죠. 황교안 대표 입으로 공식적으로 네. 당 밖으로 국민한테 선언을 해라. 지금 이런 건데 아직 안 하고 있죠 황교안 대표는. 그렇죠. 네네. 그러면서 혁신추가 만들어진 거고. 속 사정이 있죠. 이게 첫 번째가 이제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건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 당 내의 내용이 진짜 이게 어느 일파만파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친박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황교안 대표로서는 공식화해 줄 수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형준 이 혁통위 지금 위원장이죠. 예. 박형준 전 의원이고 사퇴해라 새보수당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표현까지 했냐면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박형준 혁신통합추진위원회 위원장은 통합만 된다면 사퇴 아니라 뒤주에도 들어가겠다. 뒤주요? 네. 사도세자 뒤주? 그렇죠. 그 쌀독이라 그러나요? 그 쌀 담아두는 건데 요즘 그렇죠. 뒤주가 있나? 보기 힘들죠. 저 네. 황학동 중고시장 가면 구할 수는 있지. 그렇죠. 그게 황학동 중고시장이 요즘 또 인기라는 이야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왜 뒤주가 잘 팔린대? 아니 그러니까 옛날 제품에 대한 향수, 이른바 우리가 레트로 뉴트로 그러거든요. 어우 별걸 다 하시네. 자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박형준 혁신통합추진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통합 열차에 탄 이상 뛰어내리는 쪽은 국민의 큰 뜻을 거스르는 세력. 그런데 여기서 국민은 보수 성향의 국민이겠죠. 네, 그러겠죠. 그래서 이야기했는데 통합 열차 요즘 하도 그 봉준호 감독이 잘 나가니까 봉준호 감독이 설국열차 있거든요. 그 리메이크 된다며요. 그렇죠. 미국에서 네.
미국 어느 방송사에서 네, 리메이크 드라마로. 시리즈로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네. 만든다고 합니다. 그거 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설국열차. 네. 네. 이번 설날은 떡국열차죠. 네. 어제다가 아는 이 떡국까지 나와 있는데. 야 대단해 순발력. 네, 지금 뭐- 종 한번 쳐드려야지. 알겠습니다. 야 네. 떡국열차. 한 청취자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제일 좋아하는 코너 허리케인 라디오 무거운 녀석들 즉 백두급과 한라급이 지금 등장해 있고요. 조금 있으면 금강 네 중요합니다. 3550님은 근데 일구성님 어제 집에는 안 들어가셨나 봐요. 의상이 어제랑 똑같아요. 좀 갈아 좀 왜 안 가요? 갈아 좀 입으세요. 아니, 강세희 작가가 저 결혼 선물로 제가 축사 해주기로 했더니 네. 이걸 남기고 왔는데 이거 일주일은 입어줘야죠. 아, 그런 옷이 좋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깊은 뜻이. 아 그럼요. 네. 예. 근데 지금 진행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읽으라고 지금 김경래 어. PD께서 이렇게 주셨네요. 그 워낙 메시지를. 그 진행자가 읽는 건데 하던 얘기 계속 하시죠. 떡국열차 가다가 네. 릴 빠졌어요?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네. 예. 자, 하여튼 혁통의 입장은 지금 그 열차에 올라탔는데 여기서 네. 뛰어내리면 보수 성향의 국민들로부터 지탄이 될 것이다. 여기까지 얘기를 들었고. 자, 정상훈 기자. 네. 김용호 전 국회의장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영입을 했어요. 네, 황교안 대표가 어제 이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 공천관리위원장 인선 소식을 정했는데 뭐 국민들로부터 여러 명을 추천을 받았다라면서 그 중에 이제 김영호 위원장이 이 당에 있는 지도자로서는 혁신적이고 또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선임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김영호 위원장은 오늘 이 황교안 대표하고 면담을 한 뒤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황교안 대표가 전권을 주겠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완전한 국민 경선을 한번 해야 할 때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러면서 뭐 물갈이를 하려 그랬더니 뭐 물은 갈지 않고 물고기만 갈고 있더라. 뭐 물갈이 좀 확실히 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뭐 보니까 기사 속에 보니까 구닥다리 네. 다 몰아내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주 센 발은 말이었죠. 김영호 네. 네, 국회의장이. 네. 저기 문자 하나 소개해드리고 이 문자는 이렇게 진행자가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아니 아까 메시지가 정말 아 있었다니까요. 그랬어요? 맥스 데모 청취자께서 정동지도 애드립 좋은데 왜 안 함? 정상 기자 말하는 것 같아요. 저요. 네, 애드립 좀 해달래요. 배종찬 수장님이 워낙 앞서가지고 아니. 따라가기도 힘듭니다. 제가 이제 안 할게요. 공천받기 힘든 거예요. 아, 예. 네네. 공천은 포기하겠습니다. 아, 공천 포기한다고요? 네. 자, 방송에만 나온다면 뭐. 두 번째 무게 있는 뉴스 뭐예요? 네, 주한 미국 대사의 월권입니다. 이건 몇 킬로짜리 뉴스입니까? 이거는 108kg짜리 뉴스입니다. 아까 첫 번째보다 무게가 더 나가네 그러면? 아까 지금- 102kg라며. 지금 옷까지 다 입은 입고 상태에서. 재는 무게인데 요게 지금 비슷했다. 네, 무게는 비슷하다. 94.5kg 금강급입니다. 금강. 자, 됐어요. 주한 미국 대사 월권이다. 해리 해리스. 네. 이름이 해리스고 해리가 성인 거죠? 해리가 이름이고 성이 해리스입니다. 아 바뀌었어요? 네네. 네. 아니 원래가 그랬죠. 아니 해리가 이름이죠, 그러니까. 그 해리가 네, 이름입니다. 해리가 이름. 제가 이름. 거꾸로. 네. 네. 하여튼 해리 대사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려면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 좀 네. 상당히 좀 불쾌해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를 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였는데. 개별 관광 좀 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나마. 근데 이 한 나라의 대통령의 말을 그 미국 대통령도 아니고 이 주한 미국 대사가 지금 어깃장을 놓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 해리스 대사는 어제 이 외신 간담회에서 이 향후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남북 관계 문제들을 이 한미 워킹 그룹을 통해서 다루는 것이 낫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워킹 그룹이 뭐예요? 신부 이제 그러니까 신부 예. 그러니까 어떻게 구성되는지 협상팀이죠. 아세요 혹시? 워킹 그룹요? 이게 한국과 미국 양측의 어떤 대표들이 모여서 네. 논의하는 그런 그룹인 것 같은데. 네. 그 워킹 그룹이 뭐 어떻게 구성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 분 안 계세요? 알기 때문에 지금 아니 몰라서 물어보시는- 물어보는 거예요. 아, 진행자는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네. 네. 미국 국무부하고 우리 쪽 이제 외교부, 통일부 등등 이제 담당자들이 모여가지고 네. 이뭐 각종 이제 모르는 대북 거야. 정책과 다음 주에 네. 나올 때 공부해서 다시 알려주세요. 소속된 사람들이 어떤 인사들인지. 네네. 하여튼 그래 워킹 그룹에서
어쨌든 워킹그룹에서 통해 다루는 것이 낫다라고 말을 했고요. 또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 의사를 밝힌 개별 관광 등의 구상에 대해서는 뭐 한미 간 긴밀한 협의가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허가가 있어야 우리의 대북 정책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우리가 관광 문제까지 미국과 협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 해리스 대사는 이 북한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이 이 반입하는 짐에 포함된 이 물건 일부가 제재에 어긋날 수 있다.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일을 그 그러니까 예로 예를 들면 들었어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개별 관광 주로 이제 이 뭡니까 이 상봉 대상자들, 상봉자들 고향 땅 밟기 이런 거 하면서 개별 관광 형식으로 아마 우리 정부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건데 네. 해리스 이 사람 얘기는 거기 북한 갈 때 그 진보다리 안에 뭔가 들어가는 거 아니냐. 네. 그게 제재 대상이니까 미국과 협의하라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니, 저는 가장 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이상한 그 이 대목이 해리스 대사.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좀 너무 낙관적인 사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이 예? 우리나라 정부를 자기네들 손바닥 안에 놓고 갖고 놀라고 그러는 게 아니냐 이런 좀 기분 나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매뉴얼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은 주한 미국 대사는 미국 국무부 소속이거든요. 국방부 소속이 아니고 그다음 외교적인 태도와 자세를 유지해줘야 되는데 본인은 여전히 군인으로서의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게 그 송영길 의원이 아까도 화대에서 그렇죠.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소개해 주세요. 송영길 의원. 예, 동북아 평화협력 특별위원장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송영길 의원이 아니 이거 의견 표명은 좋은데 대사가 말한 대로 따라한다면 대사가 무슨 조선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서른 의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고 좀 지나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그분이 군인으로 태평양 함대 사령관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네. 라는 말도 했었는데 실제 너무 비교가 되는 것이 직전 대사가 바로 마크 리퍼트. 네. 함께 갑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우리나라에서 커트칼 피스도 그럼요. 있고 또 두산버스 팬이었던 세종문화회관 정도. 나오면 두산 고고고 이런 이야기를 네. 했을 정도로 한국인의 사랑을 듬뿍 받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심지어는 애 이름을 한국과 연관지어서 지을 정도로고 한복도 자기 옷 입듯이 입을 정도의 마크 리포트 돼서 너무나 비교가 된다. 리포트 대사하고 친했어요? 네, 신분은 없습니다. 친분은 그런데 없어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서 의원들 이런 이야기도 좀 우리 국민들도 이런 반응을 많이 보이니까 일각에서 미운 털 박힌 거 아니냐. 근데 실제 털이 있어요. 해리스 대사. 그래서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슨 인신공격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이 이야기를 뉴욕타임즈가 했습니다. 일제 총독 닮은 해리스 대사 코수염마저 미운 이거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뉴욕타임즈가 했습니다. 뉴욕타임즈 기자가 쓴 거야? 아니면 우리나라 언론을 인용해서 또 이렇게 재인용을 한 거예요? 한국 내의 분위기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죠. 뉴욕타임즈 예. 기자가? 예, 일본계 주한 미 대사 한국 내 반감. 왜냐하면 제대로 짚었네 뉴욕타임즈. 네, 이래서 뉴욕타임즈 하나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정 간섭 총독 행세를 한다. 또 코수염 뽑기 퍼포먼스를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진행했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또 이전에 있었던 일. 그러니까 야당 의원을 불러다가 방위비 분담금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오만하고 무리한 태도를 하기도 했다. 네. 이걸 보도를 했습니다. 그 방위비 분담금 얘기한 김에 네. 여기에 대해서도 뭐 한마디 했다며요 해리스 대사가? 아니 그러니까 시종일관 계속해서 압박인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도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이거 중재할 수가 없고 뭐 한국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다. 더 올려라. 그리고 호르무즈 파병도 해리스 대사가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기도 했었죠. 해리스 대사 뭐 압박붕대 차고 있어요? 왜 이렇게 압박을 많이 해?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 청와대는 말이죠 개별 관광하면서 이 금강산 관광 언제든지 다시 할 수 있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도 그랬고 신년 기자회견 때 또 어떤 기준을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관광교류는 이것은 제재 예외다 할 수가 있고 설사 우리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우리가 이제는 꼬여있는 북미 관계에 멈춰서는 안 된다 이야기를 했었죠. 예.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관광은 어디입니까? 금강산. 금강산. 네. 금강산 관광. 금강이 상당히 무겁잖아요. 그렇죠. 금. 네. 근데 이게 강조하시네. 아까 우리가 금강급 94.5km 금강장사. 네. 네. 오케이. 네. 자, 뚱블리 기자. 북한 입장 좀 나온 거 있어요?
북한은 여전히 좀 차가운 반응입니다. 뭐 오늘 알려진 보도인데 이 지난해 말에 이 금강산 남측 시설물을 2월까지 모두 철거하라 이렇게 또 통지문을 보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또 앞서서는 11월까지 모두 철거를 하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 시간이 지났는데 이번에는 또 그 올해 2월까지 또 철거를 하라고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네. 알겠어요. 그 방위비 분담금 얘기하다 하나 생각난 게 이 미국에 우리나라 처음 쳐들어온 게 언제인지 아세요? 신미양요? 미국이 우리나라 처음 1871년 쳐들어온 신미양요. 네. 강화도에 왔었잖아요. 네, 네네. 그렇죠. 고종 8년. 고종 8년. 네. 네. 신미양요이고 100여 년이 지났는데. 네.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전에 그 브루클린 임대 아파트 월세 114달러 받아내는 것보다 네. 한국으로부터 10억 달러 받아내는 게 더 쉽다고. 미국 지도부들이 우리 한국 알기를 너무 우습게 알고 기고만장하는 거 아니냐. 네. 예. 근데 신미양요가 왜 나? 네. 예. 아 신미양요 몰라요? 미국 함대 끌고 온 거. 그래가지고 우리가 미국하고 728하나님 19야 훈장질 좀 그만해라. 나는 70이다. 죄송합니다. 네. 자, 저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국의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시사 전문 정상근 기자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이제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내드립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이 북한 개별 관광은 언제든 이행할 수 있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죠. 그러면서 남북 협력의 상징으로 꼽히는 이 산, 네. 이 마운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산은 무슨 산일까요? 뚱커벨 힌트 더 주세요. 정상근 기자와 뚱크벨 사이의 체급을 뭐는 무슨 급? 아, 네. 이거 얘기하면 또 답이 되는 거잖아요. 답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주제런가? 오늘 이 품격 산입니다. 있는 힌트예요. 이 산입니다. 그 다음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그 다음은 그게 답니다. 그게 자 정답 보내주십시오. 50원 유료 문자 샵 연구일 TBS 앱 열려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시사 전문 신예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거운 녀석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